먼저 노동 실천. 자, 최강 시스터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리 아파. 주진우 의원이라고 했어야 돼? 주진우입니다 했어야 되나? 주진우 검사입니다. 사칭이니까 안 되니까 주진우입니다 이래야죠. 아, 그랬을까? 네. 아, 근데 제 목소리를 알 거예요. 아니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왔으면 검사인 줄 알고 받았겠죠. 아, 참. 거기까진 제가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이 누나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하지. 아, 참. 그럼 전화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는. 그럴까요? 저는 건진 보다가 갑자기 최순실이 생각나서 전화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됐어요. 네. 예측대로 됐어요. 한동훈이 1등 하겠죠.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된다고요? 네. 여기도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민주주의는 반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김문수 찍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수도권 당원이 예. 몇 프로냐면 예. 한 40%가 돼요.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당원이 많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인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 아니에요? 안철수하고 좀 올라갔죠.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두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네. 김문수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한한 대결로. 최종적으로는 한덕수가 한시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저는 대선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대선이 되면 네.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겠죠. 예, 그런데 그 냉철하게 판단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일까? 예. 제가 지난번에 7대3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6대4 정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4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4가 되고 6은 여전히 구구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팽팽하게 간다. 예. 그런데 김현 의원님이 한동훈을 찍었기 때문에 네. 저는 김문수를 찍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게 치명적인 흠이고요. 네. 윤석열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도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넘어야 될 지금 장벽이 많은데 이걸 홍준표 후보께서 콕콕 집어주셨어요. 한번 듣고 갈까요? 이재명, 김혜경의 법화 유형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사를 하고 했으니까 이재명이 누굽니까? 그 이재용이나 양성태가 전부 무죄가 나죠. 할 말 없으시니까 늘 아니 할 말 없는 게 아니라 예. 수사를 그런 식으로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나 성남에서 법화 유용한 거 지자체장의 처나 맞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과일 사 저 먹고 샴푸 홍준표 사고 말은 맞는 탈탈 말 터는 거고 아닙니까? 그 정도는 어? 넘어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줘야 계시네요. 된다는 거 아니고 치사하다 이겁니다. 치사하다. 아니 저 대장동 만말이다. 사건으로 그렇죠.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경선 때는 바른 말을 자기를 좀 못했잖아요. 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가 수천억을 제3자 저건 맞는 말 아니죠. 아니, 이건 또 틀려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잡았다. 근데 그걸 200명의 검사를 들고도 탈탈 털어도 못 털고 못 이제 잡아줘. 와서 할 거 없으니까 온갖 사소한 거 그 잡아가지고 터는 게 그게 수사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 수사 비례의 원칙은 한 맞죠. 대표가 또. 네, 또, 자꾸 네. 자기가 막말과 맞는 개혁을 말이 좀 섞여 있어요. 막말과 만말이 개혁을 섞여 있어요. 막으면서 야당입니다. 그렇죠. 조말도 저것도 맞지. 야당. 한 대표는 그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렇지. 잘한다. 아니 표가 없잖아요. 한동훈은. 18명. 안 들어가서도 아니, 근데 어쨌든 야당이 본인은- 충분히, 그렇죠. 해제 욕구를 저건 행사할 맞는 수 얘기죠. 있습니다. 150석 이니까. 한 대표가 막은 게 아니고 그저 말 맞잖아요, 또.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윤석열 책임. 그게 우리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맞죠, 저 말도. 맞는 다시 말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조국수이라는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 조국도 역시 탈탈 털면 잘못된 것이 이것도 있었다. 수사할래요. 잘못된 거지. 말씀을
지난 대선에서 하셨어요. 그건 왜 하신 거예요? 수사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저것도 맞지? 이시네요, 지금도. 조국이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가족 전체를 도려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 관리에 어긋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나라 운영을 설마 어떻게 우리 당으로 했길래 오는 지금 거 나라가 아니겠죠? 이 꼴이 됐습니까? 정계 야당의 은퇴?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 꼴이 갑자기 됐겠습니까? 이진숙이 그만두고 대구시장 나갈려나? 카도의 대상으로 그런 삼고 걱정. 예. 경멸의 대상으로 삼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충돌해서 예. 이 꼴이 설마 되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한동훈 후보나 해도 윤석열 후보가 안 되죠. 대통령처럼 지난번에 떨어졌잖아요. 똑같이 대결 구도로 하면 이 나라 어디로 가요? 야당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타협할 건 타협해야죠. 2년 전에 이거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죠. 이재명 맞는 말. 대표를 경선 때는 만나셨어요. 가끔 맞는 말을 해요. 그때 국민의힘 김기현 사람들이 대표가 가끔 운전하다 경선 때만. 당신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하신 적이 아, 있습니다. 너무 왜 그런 유치해요, 말을 질문이. 공조를 했기 때문에. 옹졸했기 때문에. 어? 자, 국민의힘 분들은요 경선 때만 진실을 말을 합니다. 가끔. 홍준표 잘했네. 맞는 말을 했네. 네, 맞는 아유, 말도 했어요. 맞는 말만 뽑아서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네. 저분이 얼마나 험악한 말을 쏟아 부었는데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좀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네. 그렇죠. 자, 홍준표가 지금 한동훈을 공격한 말만 좀 네, 그러니까, 모았어요. 뽑아서. 모았어. 그 뭐 홍준표 아저씨는 이제 끝났어. 자연인으로 갔어. 그런 그러면- 얘기도 했잖아. 탄핵당한 정부에서 그런 총리가 이 계엄을 일으킨 그런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번 대선에 어차피 대구시장이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맞고 자연인으로는 다음에 출마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만둔다는 정계 건 아니고. 은퇴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만- 정계 은퇴면 네. 대구시장직은 계속 수행합니까? 아니요, 대구시가 사퇴하고 나왔어요. 예, 사퇴하고 나왔어요. 사퇴하고 나왔어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 정계에선 멀어지겠다. 그거 하나는 깔끔하게 처리한 거예요. 내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제 더 이상 역할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구시장은 부시장 체제로 가는 겁니까? 부시장 체제로 가다 이제 보궐선거는 아직은 1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보궐선거를 못 해요. 못해요? 이번 대선에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10월 달인데 예. 10월 달인데 그다음에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10월 달에 할지 말지를 이제 정치권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홍 시장은 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로 가장 먼저 날아갔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자, 어찌 됐냐면요.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얘기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어이구 무슨 큰일 날 소리. 자, 명태균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가 전화가 와요. 뭐라 전화 온지 알아? 나한테 전화 와서 이거 좀 조작해가 이기는 걸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그거 난리가 났다 이거. 홍준표가 전화한대요. 저런 게 없겠어? 있겠죠. 있겠죠. 예. 왜 그런데 검찰에서 오세훈만 하는지는 모르겠어. 저기 지난번에 왜 맞다. 우리 가방이 의원도 연루됐다고. 과방위 아니, 그건 신성범 의원은요. 아니 네. 봉지욱 기자가 아, 신성범 의원 말고도 예, 압수수색 지난번에 동탄에서 토요일 날 압수수색 보러 갔거든요. 그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2명을 거론하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한 명은 신성범 의원은 그리고 한 분은 김모 의원이에요. 예, 그 저한테 얘기했어요. 신성범 의원이. 자, 알겠습니다. 자, 가고요. 오늘은 오세훈 잡으러 왔대요. 오세훈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오세훈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출마를 못할 정도로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자연인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월 22일 오세훈과 명태균의 통화입니다. 자, 울먹이면서 오세훈이 얘기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김한정한테 여론조사 비용 2천만 원을 빌리러 갑니다. 명태균 회장님이 이기는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기는 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판을 바꿔서 선거에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회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때 우리 후보가 박영선인가요? 상대 후보가?
상대는 그런데 저 때는 이제 경선입니다. 내부 경선. 네.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을 꺾는 그런 후보. 그때는 나경원이 앞서고 있어가지고 나경원이 앞서고 있어요. 이게 그런 전화도 옵니다. 명태균이 울먹이면서 또 오세훈이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그 전화 전인데요.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창원에 있지 마시고 서울로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합니다. 또 다른 전화입니다. 또 울먹이면서 회장님 그러면 서울 시장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공표 조사까지 철원이하고 의논해서 알아봐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계속 지원하도록 말하겠습니다. 자, 스폰서라는 분이 한테 돈은 받아라. 그리고 여론조사는 해주라. 공표조사까지 해달라. 공표조사를 먼저 문항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기는 조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먼저 받아봤습니다. 이거 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법 위반이고 위반이 명확한데요. 게다가 이건 업무 방해이며 네. 여론조사를 조작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공모해서 조작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선거 업무 방해이며 네. 정당에. 저는 이거는 그 뒤에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선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사실은 우리가 0.74% 차이밖에 안 되는 근소한 표차로 진 거는 사실은 대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러고 나서 떨어진 야당 후보를 도륙하고 온 가족을 아까 말한 홍준표식 얘기로 치면 조국 가족을 도륙한 거잖아요. 네. 조국이 잘못했어도 가족 전체를 도륙은 검찰 수사 관례에 수사 비례 원칙에 맞지 위반된다. 않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잘못을 안 했어도 본인의 치적이잖아요. 시장 시절의 치적을 완전 180도 뒤집어가지고 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대선을 특검, 치르고 국정조사, 예. 국정 뭐 다 해야죠. 선거를 치르고 자기를 위협했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이 총체적으로 가족을 나서서 도륙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못 하지 잡았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7만 3천 원? 네. 자, 명태균 씨와 오세훈과의 관계는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수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내용이 포렌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명태균 씨 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내일까지 서울에 올라온 명태균 씨가 계속 조사를 받고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근데 이거 윤석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종합특검법하고요. 예. 내란 특검법은 저희가 다시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저희가 내란 종식 차원에서 네. 그리고 권선 징악 차원에서 잘 하겠습니다. 네. 근데 KBS가 이걸 또 포착을 해서 취재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아니 그 내용이 KBS가 보도한 거잖아요. 명태균, 오세훈 최측근이 나와 정강삼을 연결해 줬다. 이건 다른 데도 했어요. 다른 데도 했는데 KBS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따라가는 보도를 거 안 했죠. 지극히 제한했는데 안 했죠. 예. 네. 지금 먹구름이 마지못해 포도청인가 조금씩, 봐요. 예, 네. 조금씩 쫓아갑니다. KBS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들 안 나오고요. 또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기사만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 네, 많습니다. KBS 노조에서 노조 본부에서 네. 지금 모니터링을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저기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의 목소리, 선거 개입한, 공천 개입한, 그리고 윤석열의 목소리, 그 내용도 KBS에서는 그 당시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심신이 미약하다잖아요. 자, 보자고요. 건진법사는 좀 알고 계셨어요? 건진법사는 대선 주진우 때 기자가 네. 제가 알아야 돼요. 예, 잘 알아서 취재해서 다 터뜨리고 대선 진실을 발견했죠. 그때 선대본부 구성했다가 네. 국민소통본부. 그게 이제 네. 별도의 사무실에 있다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추적한 게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이 막 가서 추적했던 게 당시 대선 때까지는 유튜브에 보도는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이 건진법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이라는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때도 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윤한홍도 여기도 관련됐겠어요? 윤한홍도 지금 건진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도 검찰과 국세청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통이네 몸통. 그래서 그때부터 건진의 집에 MB 정부의 실세들이 다녔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MB계가 자리를 잡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도 건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알아야 됩니까, 의원님? 네. 이건 다 내가 해야 돼. 네. 그럼요. 왜 또 나한테 시켜? 아니, 어차피 단호하게. 이명박에서부터 이명박으로 끝나는데 지금 거기 중심에 건진이 있다면서요. 자,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자, 그럼 근데 건진은 최은순, 김건희하고 2006, 7, 8 그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집에 최은순 씨 남자친구. 그럼 양재택 시절이네요. 그렇죠. 잘 몰라요. 누구 시절인지. 그게 누구죠? 네. 자, 어머. 남자친구랑 같이 고스톱을 칠 때 같이 치던 사람이 조폭 보스가 하나 있었고요. 최은순의 네, 최은순이 고스톱을 칠 때. 그러니까 그 최은순의 고스톱 판에서 네, 판에 한 사람이 조폭 보스예요. 범서방파 보스였고 그 옆에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하고 조폭 보스도 최은순과 같이 사업을 하다가 다 뜯깁니다. 7억을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조폭 보스는 투자를 했는데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지지부진하니까 고소장을 넣더래요. 아니 우리 같이 사업하는 사이인데 좀 우리 아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검사가 자꾸 오라고 하고 너 잡아간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뺏겼다. 그 검사가 좀 아까 나왔던 이름과 아니. 다른 검사 또 다른 새끼 검사. 검사겠죠.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물급이니까. 그 자, 당시에는. 그러면 2008년 그때부터 집에 드나들고 그 집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는 김건희로 개명한 이후잖아요. 김명신에서. 자, 2007, 8년 그때부터 집 안에 들어와도 그 고스톱을 칠 때 와서 심부름을 하고 와서 점괘를 봐주고 하던 사람이 건진이야. 자, 건진입니다. 2008년에 르네상스 호텔 커피숍에서 같이 점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은순과 건진은 2008년 이전부터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때였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건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스님 무스님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2022년 1월 달입니다. 자, 그때 건진이란 이름이 나왔을 때 그때 물어봅니다. 기자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뭐라고 맞습니까? 자, 뭐라고 했어요?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저기에 이종호 님도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건 또 다 다른 패밀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종호와도 나중에 보면 연결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자, 건진 법사와 최은순 김건희 씨는 같이 사업을 하고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사업을 할 때 같이 와서 도와주고 스폰서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충주 일광사라는 데를 근거지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구판이 벌어지면 여기서 등도 달아주고 돈도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였는데 캠프를 딱 꾸렸는데요. 네트워크 본부. 자, 네트워크 본부를 꾸리기도 했는데 수행팀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수행팀을 이 사람이 꾸려준 것 같아요. 건진의 여자친구 동생이 수행을 하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어, 아예. 그리고 김건희를 모시고 다닌 사람은 건진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에 있었죠. 네, 패밀리들이 점프, 윙 점프 그때도 그렇잖아요. 있었고요. 자, 그러니까 후보하고 후보 부인을 수행하고 다녀. 저 사람이 실세다는 걸, 건진이 실세다는 건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미. 건진은 사무실도 꾸리고 돈도 쓰고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넣고 어깨 툭툭 치면서. 네, 그걸 봤어요. 이미 봤어. 그러니까 건진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건진이 명태균이 자기랑 말하자면 맘먹으려고 하고 이래서 매우 기분 나빴다. 예, 그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요.
다 차원이 다르죠. 명태균은 윤석열하고 통화하려고 김건희랑 통화해서 이렇게 쿠션이 되잖아요. 3 쿠션이. 그 손으로 받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전화도. 이 은혜 끝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지는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게 다 방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건지는 그 최은순 씨하고는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고 김건희 씨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로 보입니다. 자, 지금 아직 윤석열 후보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윤핵관 캠프를 꾸리고 윤핵관들을 꾸릴 때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은 아주 오래전부터 건진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때부터 연결이 돼 있으면 윤한홍도 이명박 전부터 이명박 시장 때도 서울시에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자, 보세요. 자, MB 인물로 갑니다. 권재진은 MB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을 2년 하고 그러다 법무장관을 법무장관 가죠. 법무장관을 예. 했어요. 그 MB의 우병우라고 네. 불리는 아주 실세였는데 이 사람이 건진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건진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뇌부에서 TK 사람들이 다 건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건진이 나중에 암투병을 하는데 아파요. 근데 병원을 안 가고 기치료를 받는다는 거야. 이 건진 법사한테. 그래가지고 202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재진 후배들은 다 이거 건진 법사 따라다니다가 이거 빨리 돌아가신 거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지금 기치료를 건진한테 받아요. 아직도. 진짜로. 그러면 서열이 어떻게 되나요? 청공과 명태균과. 성공은 저 밑에 있는 거지. 천공은 아래고 그다음 명태균이 위고 건진은 그다음에 진짜 건진이 위. 위고.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보다 김건희하고 그 권력과의 거리가 가장 좁아서요. 이 사람이 실세였어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돈이 1억 든다니까. 아, 맞아요. 제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했더니 온갖 기업들이 6천만 원짜리 들이댄다고. 목걸이는 1억이 아니잖아요. 자 1억이 6천만 아니라 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1억 미만이니까 한계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저기 인수위 시절에 가장 힘이 셀 때 1시간 독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게 1억으로 되겠습니까? 통일교는 메콩강 프로젝트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본부를 캄보디아에 꾸리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건진의 국정농단이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죠.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옷과 액세서리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통일교에서 건진을 통해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 그 목걸이 하나를 맨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차고 잘 때 차고 잡니까? 그 다음 날은 바꿔야죠. 액세서리하고 백 이런 걸 다 책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아까 윤한홍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핵관 권성동도 저기 윤석열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뭐 같이 뭐 잡고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진짜 만들어낸 미담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진석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욕하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 잡고 한 장재원, 이철교 자 이런 사람들도 건진이 추천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엮여겠네요. 건진한테 컨펌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장재원은 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밤에 그랬으니까 나중에 친해지긴 했어요. 나중에 친해졌어요. 예. 자, 누구랑? 장재원과 윤석열. 윤석열은 그 저기 안철수하고 단일화 할 때 장재원의 누나의 집에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해졌죠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핵관으로 이렇게 픽업될 때는 건진에 적어도 컨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핵폭탄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엄한 거예요. 너무 늦게 그래서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계엄한 거라고. 그렇죠. 그거 막으려고. 결국은 정권이 끝날 명태균의 파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수사해야 되잖아요. 수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스모킹건도 나왔고 그런데 수사하고 뭐 하면 다 까발려져.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 계엄. 생각이 있었죠. 네. 있었고 그리고 신무정은 할 리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무정 탄핵을 그토록 우리가 외쳤건만 네.
자, 비리만 나오면 다 MB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주 기자가 어떻게든 아무튼 취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안 가고 건진한테 치료를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돈과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태민한테서 온 무속 카르텔이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했어요. 병원에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병보석이에요? 아니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저 핸드폰 막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이거 다 법에 걸릴 것 같은데 저 최순실 한 번만 더 보고 올까요? 네. 네. 최순실 한번 보고 오자고요. 저 사진도 내가 찍으라고 해가지고 시사인에서 저희 고영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핸드폰 막 닦아줄 때. 고영태 말고 지금 다른 또 선수한테 그렇게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저 핸드폰 저 거는 그렇죠. 그때잖아요. 저거는 옷가게, 아니야. 옷가게. 아니야. 이 옷가게 골프인가? 아니고요. 이거는 골프? 아니 저기 승마. 승마. 정유라가 메달 따가지고 승마야. 사실은 저때 정유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저기 최순실 얼굴이 너무 환하게 좋아서. 웃고 너무 자애로워요. 인자해 보여. 그런데 그 사진 말고 저 사진만 내가 하나 내보냈지. 자, 최순실 목소리 들어볼까요? 최서원 씨 나와라 오바. 오늘 나는 생각나 한덕수도. 최순실한테 전화. 안녕하세요. 그냥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주진우 검사입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내가 그거 물어봤어야 정말. 돼. 될지는 모르겠다. 자, 들어보세요 목소리. 안 받을 수도 있고. 나 또 생각날 거예요. 오늘 나와 있거든. 지금 나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보세요? 최서원 씨 되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몸은 어떠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주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딱. 아니, 잘못하셨는데요. 뭘 잘못해요? 최순실 씨 맞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또 해봐야지. 만나본 사람 맞잖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끌었어야 되는데.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전화 안 받. 제가 주진우 검사라고 하면요 4층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그냥 주진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라고 안 했어야죠. 그냥 주진우입니다. 잘못했어. 참 누나들 잘못했어. 주진우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주진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할 거예요. 느끼는 게 최순실 목소리하고 김건희 목소리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난 몰랐네. 그래요? 비슷해요. 근데 중저음. 그런데 발음이 좀 다른 거죠. 좀 저분이 명료하네. 발음이 조금 명료하네. 네네. 네. 시술을 덜 했나 보죠. 누구세요? 그렇지.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시술 후유증이 없는 거지. 약간 조금 네 그랬어요. 그래요. 몇 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도 알아보겠다. 그죠? 네 목소리 반갑다. 반가워. 네 정권 바뀌어도 특검하다 시간 다 가겠네. 자 정권 바뀌어도요. 이 부분 다 명백하게 자 명태균 수사해야 되고요. 건진 수사해야 되고요. 천공 수사해야 되고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죠? 절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는 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방이만 합시다. 안 되겠다.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가방이도 차고 넘쳐있지만 SK 이거 SK텔레콤 어떻게 해요? 예, 바꿔야 돼 전화기? 예, 그 치매 사고부터 시작해서 네. 일단 유심 바꾸세요. 유심 바꿔야 돼요? 예, 그리고 유심 좀 없어요.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세요. 그리고 참.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신청하세요. 네. 예. 이진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진숙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SK텔레콤 이 건이 이용자의 치매 보호가 안 되고 침해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가방이가 신속하게 방통위가 예. 과학기술부 방통위 중무부서잖아요.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그다음에 심지어 국정원까지 포함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미국에 가더라도 들어와야 돼. 급거 귀국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챙겨야죠. 되는데 28일 날 예.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본인은 호련히 미국에 갔어요. 이 아무 상황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사태가 이런 사람이 터졌는데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알고 간 정권의 공직자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저는 사진 찍으러 갔다고 봐요. FCC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자기가 왜 만나? 사진 찍으러 갔어요. 제가 보기에 선거용. 먼 미래를 위해 네. 사진 찍으러 간 것으로 보고 아 오늘 이 얘기도 또 하겠네. 우리가 하는 얘기를. SK텔레콤이 지금 이 사태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서 또 여기다 또 부정선거 손가락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요. 저희가 가짜 오늘도 뉴스. 경고했고 어제도 경고했고 유포하고 생성하면 다 고발해서 이런 발본색원 일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일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나와가지고 SK텔레콤 막 부정선거 얘기하면 한덕수.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 5월 1일 날 출마 선언하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500만 명의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진두지휘해야죠. 네. 근데 이걸 방통위가 하는 거 해야 됩니다. 방통위도 네. 하고 네.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근데 한덕수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네, 이미 네, 콩요? 어느 콩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란, 게 지금 내란. 그 콩밭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KBS는 이제 국민의 KBS로 돌아옵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옵니까? 일단은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박장범 조그만 파우치장이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바로 되기는 어렵고요. 단계별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노조에서 모니터링도 세게 하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보도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네. 점차적으로 좀 개선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방송법을 네. 개정을 해서 경영 구조를 바꾸면 예. 이제 또 해결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부는 바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해결을 해야죠. 바뀔 생각이 위대한 없나 우리 봐요. 위원장님이 다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네. 패널들 나오는 사람들 진행자들 보면 진짜 편향적이고 자, 말도 안 지금, 되는 네. 예,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네. 열받는 게 많죠. 네. KBS가 국민의 방송인데 네. 윤석열의 방송, 김건희의 방송 역할을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친윤 사장이 파우치 사장 박장범이 있는 한 하루아침에 패널이 바뀔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번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돌아볼 때 네. 예, 방통위부터 방심위까지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정권이 방통위나 방심위를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쓰지 못하게 예. 구조 자체를 바꿔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의원님께서 윤석열의 방송 장악은 이렇게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끝내고 국민의 언론으로 돌아오도록 그건 하세요. 제가 건지는 제가 해볼게요. 국민의 언론으로 돌아오는 것은 내부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 우리는 조건만 만든다 이런 얘기이고요. 사실 우리 둘 다 그 방송 장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예. 저도 피해자. 예. 다 피해자네. 예. 그런데 어쩌면 네. 제 사주를 보고 방통위원 시키지 말라고 했던 점술사는 누굴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오히려 네. 방송 개혁이나 언론 개혁을 촉발했어요. 예.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들이 점을 보고 구슬하고 날고 뛰어봤자 결국은 국민한테 안 되고 그렇죠. 민심은 천심. 그렇죠. 네. 안 돼.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2022년도에 윤석열은 3년 안에 탄핵된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점쟁이가 또 그런 점쟁이 점쟁이 아니고요. 네. 근데 나중에 드릴게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무슨 괴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광훈 목사도 주역으로. 정광훈 목사도 그 얘기했어요. 한동훈 대표 되면 바로 탄핵된다. 그게 아니라 명태균이 그랬잖아요. 3년쯤 하고 그만두는 게 낫다. 명태균이 그렇게. 그래서 버럭 화를 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여기까지 할까요? 자, 네. 두 분이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제보해 주시면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취재해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탐사보도 해보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